조상기의 즐거운 투자 생활, 중소형주 가운데서 중심으로 해서 주도 테마 속 돈 되는 종목 찾는 시간입니다.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포트를 구성해갖고 좋은 종목들을 많이 발굴하셨는데 이제 오늘이 이 코너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서요. 네,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어디 가셔요? 네? 본사부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예, 회사에서 이제 부서가 좀 바뀌셔가지고 당분간의 코너를 또 못 하시게 돼서 쭉 얘기했던 종목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뷰를 좀 하고요. 네, 전략 주고 이제 갈 겁니다. 종목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포트가 많아서요. 섹터별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할까요? 포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들어있는 종목들도 뭐 만도 같은 경우 뭐 70% 엄청난 디바이스 ENG, 뭐 ST팜, 테스나 또 2차 소부장도 있고요. 다음 장 보면 또 현대제철, 2차전지 굉장히 종류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요. 먼저 경기 민감주 쪽에 있는 종목부터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봐주실래요? 네, 그 경기 민감주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시황이랑 전략 좀 간단히만 그러실래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황은 12월 좀 돌아보면 외국인의 기록적인 순매수가 가장 컸다고 좀 보고 있고요. 10월에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 그리고 백신이 좀 가시화됐다는 점, 그리고 원화가 좀 강세로 돌아섰다는 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외국인이 좀 순매수하면서 12월 시장을 좀 끌어올렸지 않나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에 국내 주식시장 좀 예측해보면 지수가 크게 상승한 좀 반작용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내년도도 전망을 좋게 좀 보는 건 내년도에 기업이익이 조금 전망이 좋다는 점, 기업이익이 상향되고 EPS가 상향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지수선에서 뒤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좀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신이 좀 가시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좀 가져간다면 여전히 중소형 테크를 가장 탑픽 섹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스토리가 있는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장에서도 반영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주가 상승 이후에 중소형주 코스닥 이 지수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2021년도에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강한 중소형 코스닥 지수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물어보셔서 화학 철강 섹터부터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화학 철강 섹터에서는 제가 화학 섹터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뭐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효성 TNC, DYPNF 이런 종목들이 좀 수익률이 좋았고 화학 섹터에서 좀 유심 있게 지켜보자는 종목들이었는데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됐다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였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증설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증설 지연이 국내 화학업체한테는 스프레드 마진이 확대되는 부분, 그래서 매출액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부분이 화학 철강 쪽에서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였고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도 중국에 있는 열연 가격이 유통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국내 매출액이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로 지연됐었던 소비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급량 또한 증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화학 철강 섹터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화학 쪽에 있는 지금 포트 가운데서 또 이제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 종목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앞선 방송에서도 앞선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하나솔루션을 가장 탑픽으로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솔루션. 그밖에 뭐 현대제철도 있고요. 좋은 수익률 내고 있고 포트 가운데 하나솔루션을 탑픽으로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전기차, 뭐 풍력 이런 쪽은 계속해서 새해에도 주요 그 이슈에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종목들. 앞서 나왔던 화학철강 쪽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숫자를 좀 보여주고 있다면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 쪽은 아직 숫자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종목 섹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숫자가 찍히는 것을 좀 시장에 관심 있게 지켜보느냐 아니면 내년 이후에 성장성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좀 투자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가져간다면 신재생 에너지 섹터 쪽도 내년도 주식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싶고요. 아직 눈에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뭐 CS 베어링이라던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태양열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속하고요. 제가 포트에 편입했던 것 중에 뭐 수익률이 좋았던 건 세진중공업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 마찬가지로 해상풍력 쪽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CS 베어링도 뭐 GE를 고객사로 대표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풍력 관련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 쪽에서는 태양전지 그리고
그 풍력 쪽을 좀 좋게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의 하나솔루션, 유니테스트, 그리고 CS 베어링, 세진유공업 요 정도가 그 섹터 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테스트는 원래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인데 지난번 말씀하신 태양광의 페브로스카이트 네. 이런 모멘텀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2차 전지나 친환경 쪽에서도 관심 종목, 포트에 있는 종목들 쭉 점검하면서 계속 이제 오늘은 포트도 그렇지만 이제 쭉 가져가도 될 종목, 혹은 포트에 없더라도 관심 가질 종목 있으면 언급해 주시면 좋아요. 소부장 쪽도 뭐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많은데 소부장도 빼놓을 수 없는 섹터이잖아요. 그동안 말씀하셨던 종목들 또 가져갈 종목들이요. 가장 강하게 좀 매수 추천을 말씀드렸던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를 포함한 IT 테크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해서 숫자로 보여줄 수 있고 성장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섹터가 아닌가 싶고요. 뭐 앞선 프로그램에서도 계속해서 강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가져가야 될 종목군 중에서 제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는 뭐 테스나, 엑시콘, ISC가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네.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을 좀 좋게 봐야 한다. 이유는 D램 낸드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보다는 후공정의 미세화 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요가 더 크게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보다는 부품과 소재 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점도 장비는 기존에 들어가 있었지만 소재와 부품은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램 쪽의 EUV 장비들 그리고 낸드 쪽에 미세화되는 장비들 보다는 부품과 소재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비는 지속적으로 좋지만 부품과 소재가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이 기존의 D램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그리고 파운드리 쪽으로 넘어가는 현재 시황입니다. 따라서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가 좀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물론 베이스에는 메모리도 좋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D램 낸드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호황일 것 같고 그리고 비메모리와 파운드리가 미래 전략 사업에서 성장성이 높은 산업군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그와 관련된 부품과 장비 그리고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을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소형주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조금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지금도 확진자 추이를 높게 가져가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종목이고 내년에도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이 군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번 대비를 해본다면 경기재개 기대감 관련된 주식들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많은 수익을 냈었던 것이 대한항공, 힐라홀딩스, JYP 엔터 정도가 있습니다. 코비드19로 미국이 셧다운 조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주들을 분리를 해가면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패션과 엔터 종목 위주로 바텀 피싱으로 좀 접근을 했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 인수라는 뉴스가 좀 들려오면서 포트 급등에 좀 주역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미국 골프 산업이 지속적으로 언택트 그리고 콘택트 양쪽에서 다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피해주였지만 온라인으로 앨범 판매량이 좀 늘어나면서 그리고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JYP 엔터가 정통적인 산업군 내에서 이룰 수 있었던 수익 외에도 비정통적인 매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익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좀 다른 쪽으로 창출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그리고 소속 가수들의 좀 신규 앨범들이 판매량이 좀 늘어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예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했던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드리자면 앞서 지금도 좋아 보이고 내년도 좋아 보이는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코비드19가 끝날 경우에 경기 재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도 좀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군으로 좀 편입을 좀 하고 일정 부분은 또 내년과 내년 이후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집행을 하시면 지수가 상승되더라도 지수가 좀 불안하더라도 펀더멘털 위주로 자신감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조상기의 즐거운 투자 생활 함께해 주신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